안녕하세요. 이용자 전문가 앤드루 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얼바인을 대표하시며 또 얼바인을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브래디 킴 선생님을 모시고 얼바인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각해보는 또 부동산 소개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봉도 선생님은 또 얼바인의 주민이시면서 네네, 그렇죠. 또 이 얼바인을 전문으로 하는 이렇게 리얼터이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 그 얼바인을 한번 좀 자랑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태생이 사실 자급자족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 얼반이라는 분이 이쪽에 오셔가지고 땅을 구매를 하셨어요. 그리고 네. 여기에다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얼바인 컴퍼니를 설립을 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신 게, 그렇다면은 좋은 대학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학군도 좋아야 될 것 같고,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직업도 필요하고 하니까 좋은 직업이 있는 도시, 그리고 좋은 삶의 퀄리티가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겠다. 이게 목표였죠. 그 제가 이제 융자를 하면서 네. 이렇게 이제 그 손님들을 보면은 이제 얼바인에 그 이주하시는 손님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연령이 30대에서 40대, 네. 그 다음에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분들이 얼바인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군은 다른 도시와 비교해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전부 다 9 이상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가도 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 이외에 이 얼바인 지역 같은 경우 이제 멜로루즈 텍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한 지역을 개발할 때 개발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 지역에 이제 개발을 하려면은 학교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상하수도도 넣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스트리트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공원도 만들어야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단지 내에서 수영장도 만들어야 되고, 놀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새 단지에 그런 멜로루즈 텍스가 부과가 돼요. 일단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얼바인의 경우에 뭐 딱히 뭐 다른 거는 아니고 카운티 단위로 가는데,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에 재산세가 1.1%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새 집을 구매하러 가시면은 재산세가 1.2%다 아니면 뭐 1.7%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재산세 약 1.1%의 멜로루즈가 텍스가 합쳐진 걸로 보시면 되죠. 그 얼바인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부동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대체적으로 평균 집값은 어떻습니까? 최근 지난 1년간의 싱글 패밀리 중간 가격이요. 약 216만 불 정도 됐고요. 평균 가격으로 보면은 253만 불 정도인데, 부동산에서는 중간 가격 216만 불, 지난 1년간 싱글 패밀리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콘도, 타운하우스. 사실 콘도와 타운하우스는 이제 개념이 거의 같죠. 예전에는 이제 콘도와 타운하우스를 따로따로 했었지만 이제는 개념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 1년간의 중간 가격은요, 약 130만 불 정도, 그리고 평균 가격은 135만 불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얼바인 지역에 이제 부동산을 구매를 하고 싶을 때 이제 융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문직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고 이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월급을 받으시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직장 부분에서는 융자하는데 이렇게 전혀 문제가 없으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앞으로 좀 이렇게 얼바인에 대해서 주택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네. 아마 이제 크레딧 점수를 잘 관리하시고 다음에 이제 그 스튜던트 론이라든가 뭐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 그런 걸 잘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은 아마 융자 받으시는 데는 별로 이렇게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그 교육과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떤 그 주변 시설 같은 게 얼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얼바인 리저널 파크 같은 경우에는 약 495에이커 규모이고요. 그리고 작은 아이들 말을 태워줄 수 있는 시설도 있고, 공원, 투어, 기차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작은 동물원도 있고, 그리고 호수도 있고요. 그 호수에서는 뭐 한국에서 이제 있는 오리배 뭐 이런 것도 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족들이 함께 탈 수 있는 자전거 마차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짓고 있는 단지죠, 그레이트 파크. 예, 거기서 이제 그레이트 파크를 짓고 있어요. 자, 그레이트 파크 같은 경우에도 어라운드 500에이커 이상 규모의 그레이트 파크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스포츠 파크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어가지고 뭐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 코트라든지 많은 시설들이 있지요. 뭐 회전목마 같은 것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열기구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고요. 예, 그쪽에도 놀이터가 아주 조성이 잘 돼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리얼 그 부동산을 투자 관점에서 네네. 이렇게 바라봤을 때 투자라면 아무래도 수익성을 봐야 되고 또 네네. 테넌트, 네.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에 대해서도 이제 고려를 해 보셔야 될 텐데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질문은 이제 한국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도 얼마이네 한번 이렇게 부동산을 갖고 싶다. 내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만은 또 내가 그 부동산을 갖고 이렇게 또 세입자를 둬서 렌트 수입을 갖다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을 네네, 텐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성이 두 가지로 나뉘죠. 예, 하나는, 월세가 이 건물 대비 얼마가 나오느냐. 또 하나는, 구매 시점 대비 내가 팔 때 수익이 얼마가 나느냐. 자, 얼바이는 한국의 강남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건물 대비 월세가 얼마가 나오느냐. 이거 캡 레이트라고 그러죠. 캡 레이트는 얼바이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죠. 그렇다면 이게 나쁜 것이냐? 자, 한국을 예를 들면은요, 아마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저는 캡 레이트가 높을 거라고 봐요. 건물 대비 월세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강남으로 가면 어떨까요? 강남으로 가면 캡 레이트가 굉장히 낮을 거라고 봐요. 예. 자, 건물 가격은 비싼데 월세가 비싸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건물 가격 대비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으로 몰리느냐? 네, 제가 산 가격 대비 나중에 팔았을 때 수익이 높기 때문이죠. 이 얼바인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제 그 브래디 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얼터이시면서 네, 제너럴 컨트랙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제너럴 컨트랙터 라이선스를 갖고 또 실질적으로 제너럴 컨트랙 일을 하시면서 리얼터를 하시는데 네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분들은 집을 보실 때 그 집이 리모델링이 얼마나 잘 돼 있고 현재 컨디션이 얼마나 좋고 나쁘고 그걸 따지시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방향이 잘못되어서 어둡다든지 아니면은 방향이 좋아서 집이 밝다든지 이런 것은 쉽게 고칠 수가 없죠. 학군이 좋다, 나쁘다, 40만 불, 50만 불 들여도 고칠 수가 없죠. 이 집의 컨디션이 나쁘다. 그것 때문에 그 집을 사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컨디션이 오히려 안 좋은 집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 얼바인 전문 부동산이신 그 브래디 킴 선생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얼바인에 대해서 이렇게 상의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브래디 킴 선생님을 모시고 또 얼바인을 갖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